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개인교대 송민창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저기 군데군데 제가 또 아는 분들 뵈니까 또 반가우면서 또 긴장이 또 배로 되네요.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고민들 선생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제 석사 전공은 온라인 학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융합 영어 교육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요 발표는 내용들은 주로 여기 두 가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했던 발표가 왼쪽이고요. 그리고 방금 저를 소개해주신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으신 조규 교수님과 같이 정말 재밌게 썼던 논문, 작년 5월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4월, 3월 이렇게 발표할 때, 그때 작년에 챗GPT였어요.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의 김건희 교수님이 너무나도 훌륭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셨거든요. 여기서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런 유형의 친구도 있고 저런 유형의 친구도 있잖아요. 첫 번째 유형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입만 차였네. 두 번째는 쟤는 진짜 너무 똑똑한데 말을 너무 못해. 진짜 내가 너무 답답해. 내가 대신 말해주고 싶어.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근데 챗GPT가 이제 전자라고 그때는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는 얘기다. 얘는 뭐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말은 진짜 잘하는 애 같다.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약간 통용되지 않는 그런 진단이지 않을까? 교수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1년 사이에도 천재개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4월에 제가 했던 발표 자료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챗GPT는 지금 이거 안 합니다. 이미지 처리, 소리 분석, 온라인 분석 그거 안 합니다. 라고 제가 작년 4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작년 4월에 안 했던 걸 올해 1월에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난주에 제가 수집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리지 컬러프가 이제 언제까지의 텍스트를 학습했는가 이전 버전은 2021년 그까지 학습했다면 이제 최근 버전은 2023년도 4월까지 정보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What's your latest information? 이라고 1월 4일에 물어봤더니 얘가 April 2023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 현재 챗GPT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달리 그림을 이제 처리도 하고 그려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브라우징, 이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징을 먼저 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Tell me the 10 most important news in the world yesterday 라고 하니까 검색을 하더라고요.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얘는 학습된 데이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검색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 게이지바가 돌아가는 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계속 화면 캡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걸 잡고 싶어가지고는 이 순간 1초를 제가 놓치면 못 캡처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Doing research with Bing. 약간 Bing이라는 검색 도구를 써서 브라우징을 하는 것 같아요. 캡처했는데 이걸 놓쳤어요. 또 물어보고 또 기다렸다 또 캡처하고 여러 번 한 결과 캡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인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행사를 넣고 이거에 포스터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은 좀 괜찮은데 문자는 엉망진창이죠. 다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지금 현재 수준인데 개선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OCR 기능 씌우면 금방 개선되겠죠? 아무튼 이런 10초 만에 몇 초 만에 만들어주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챗GPT에서는 이게 제 계정에서 캡처한 건데요. 챗GPT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즈된 GPT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뜬 거는 제가 이 두 개를 써서 여기로 뜬 거예요. 여기 밑에 익스플로어라는 것을 누르시면 오픈 AI에서 만든 그 커스터마이즈드 된 챗GPT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제가 쓴 것을 여기 있는 게임 타임, 게임 설명해주고 뭐 게임 추천해주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고스톱을 친다. 고스톱을 치면 고도리를 어떻게 산정하고 그러게 뭐 지역마다 다르고 그걸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 금액이 클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얘는 그걸 정리해줘요.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내 문제는 아니겠죠. 외국도 게임이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규칙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규칙들 정리해주고 여기 핫머즈라는 것은 그림을 넣으면 그림을 굉장히 와일드하게 바꿔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써봤는데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좀 재밌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MyGPT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내가 GPT를 만드는 거예요. 챗GPT. 내가 내 수업에 필요한 어떤 GPT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채점해주는 모델, 학생들에게 칭찬해주는 모델, 또 학생들을 혼내는 모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CFR 라이팅 코치를 만들다 말았어요. 근데 이것의 특징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Build with natural language. 코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듯이 말하면 얘가 다 알아듣고 얘가 이해하는 내용에 맞게 GPT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MyGPTs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된 것은 여기 영상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는데요. 내가 초등학생 5학년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영어 주제를 뭘 써야 될지, 환경보호 주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너랑 얘기하면서 좀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걔는 딱 나오면 초등학생 5학년들한테 환경보호라는 글쓰기 주제를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도출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 이제 앱을 깔아보시면 핸드폰에 이렇게 생긴 거 챗GPT를 검색하면 세상에 이제 다양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챗GPT 비스무리하게 앱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 깔지 마시고 저는 그거는 이제 막 돈을 내라 그러고 아무튼 네, 그런 사람들인데 요거 딱 까시면 이제 음성 모드에서 5개 또 6개의 음성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어요. 남성, 여성, 좀 쾌활한 사람, 진지한 사람 목소리를 고르시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뭘 누를 수 있냐? 이렇게 문자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어폰 헤드셋 모양 클릭하시면 이제 대화로 음성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써보셨는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다시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거 잠깐 들려드릴게요. Good morning, my name is Min Chang. Could you make a nickname for me? Good morning, Min Chang. Of course, I can suggest a nickname for you. How about Language Learner Min? 마음에 안 들었어요. What do you think, or would you like another suggestion? Well, could you make another suggestion? Something more fun and something. Of course, Min Chang. How about the nickname AI English Min? In AI and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나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걸 let me know, and I can try to come up with something that suits you even better. 일단 저 기능이 너무 신기해가지고는 제가 어디 이제 교과서 회의에 가서 집계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전에서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서울까지. 2시간 반 동안 얘랑 계속 대화하면서 왔어요. 그 영어로 대화하면서 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 맞아요. 요새 챗GPT가 경계선 아동을 교육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뭐지? 그러다가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로 그런 아동의 말도 잘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을 잘 못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의 말도 찰떡같이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올바른 피드백을 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랑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2시간 반 동안 운전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얘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느낀 점이 우리가 말할 때 셀프 커렉션을 많이 하잖아요. When I was I mean, I'm going t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가 다 지울 건 지우고 이해해야 될 것만 이해해요. 그게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또 글로 할 때는 우리가 셀프 커렉션 안 하죠. 그냥 완성된 아주 깔끔한 걸 딱 입력을 넣는데 말로 할 때는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가 알아서 그걸 필터링 해서 핵심만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이해하고 다뤄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학습자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챗GPT는 여러 가지 NLP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중에 일부에 해당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볼까요? 이제 텍스트 분류인데요. 작년 3월에 그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기사. 이 기사에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었어요. 이 기사 텍스트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래 글의 장르는 무엇이야? 물어봤더니 얘가 주저주저하고 이 글의 장르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또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지금 더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글의 장르 분석. 장르를 분석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장르를 생성할 수 있다는 말과 사실 같은 거예요. 그 장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 및 생성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챗GPT가 어떤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냥 제 주관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장점은 접근성, 그렇죠?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접근성이 장점이 동시에 이 접근성이 무료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LP 처리 관련해서는 자연어 이해 생성이 빠르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 빠르게 지금 제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생성해주는 것을 처리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벅찰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주니까. 그리고 거짓 정보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 지식은 이제 방대한 지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지만 또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언어 연습보다는 이제 지식 학습 중심으로 대학 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이제 프롬프트를 잘 설계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피드백 정말 잘 주거든요. 제가 2시간 반 동안 얘기하고 나서 내가 어떤 오류가 있었고 또 어떤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니? 라고 하니까 얘가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런 맥락에서 이런 단어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너 중간중간에 이런 문법 틀렸다. 너 교수 맞냐? 그렇게는 하지는 않지만 저한테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 피드백을 준다는 게 되게 참신했어요. 그거 굉장히 원어민들이 쓸 법한 자연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알려주더라고요. 그 맥락에서 너 그 표현을 썼어야 돼. 그래서 저도 맞아. 그렇죠? 그런데 피드백을 막 계속 주니까 저희가 피드백 받고 또 피드백 받고 피드백 계속 받으니까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내재화를 하지 않고 그럴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을 이제 교사나 학습자가 활용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누구나 다 브레인스토밍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어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니겠죠? 거의겠죠? 그 말은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커스터마이징은 그 맞춤 제작 서비스. 커스터마이즈라는 영어 동사를 이제 사전에 넣어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주문에 따라 만들다. 내가 뭐 주문을 하면 내 필요에 따라서 뭐 주문을 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챗GPT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취향이 맞도록 설정을 바꾸다. 그래서 이전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어떤 초점을 두고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어 교수학습 커스터마이징 사례 첫 번째는 교육과정 문해력에 대한 것이에요. 이제 연구자 그리고 교사한테 요구되는 것이 교육과정 문해력이잖아요. 나의 필요잖아요. 내가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른다. 어떻게 기를까? 예전에는 교육과정 문서를 많이 읽었겠죠? 해설서도 읽고 연수도 다니고. 근데 이제는 챗GPT를 좀 써볼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약간 리터러시의 끝판왕이니까 정말 이해 행동을 잘 하니까 물론 더 나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교사 학습 활동이나 자료를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제 교사, 학생, 출판사 노조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과정 문해력 사례는 제가 교육과정의 맥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많이 바뀌었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먼저 이해 표현해야 하는 목적 중심 영역 개편이 있습니다. 4기능 중심이라기보다는 목적 관련이 있죠. 이해, 표현, 이런 목적 중심으로 영역 개편되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또 교과 구성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이런 것들 선택 교과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 이런 내용들이 교육과정 문서 안에 다양한 목차 속에 개요부터 성취 기준, 별표에 이르기까지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만큼 두껍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것이 그거니까. 그것이 교사의 어떤 교육과정 문해력, 교육 참여자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이게 사람마다 해석도 좀 다르고, 그렇죠? 교육 현장마다 현장에 맞게끔 내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교육과정 관련해서 연수 같은 거 갈 때 항상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아, 나보다 더 문해력이 높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내가 틀린 말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또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챗GPT의 문해 능력을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것이 또 그렇다고 무조건 다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또 바라보고 그리고 방대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해하고 재구조화하고 맥락에 맞게끔 재해석하고 이런 과정이 다 담겨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 같이 소개해 주신 조기 교수님이랑 썼던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초등 영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별표이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을 종합적이고 이제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챗GPT를 썼다. 이렇게 막 계속 넣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챗GPT한테. 지금 연구 질문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의사소통 기능 활용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활용에서 그러니까 예시문 활용과 기능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유의할 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챗GPT를 사용했더니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얘가 차단해 알려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조기 교수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좀 향상됐다. 그럼 이게 제가 보지 못했던 면을 얘가 봐서 알려주고 정리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 챗GPT가 교육과정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연구 방법 또는 문해 방법, 해석 방법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이 이제 분류 방식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는 91개 기능으로 분류를 했고 각각의 기능별로 예시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물 묘사하기라는 기능에는 이런 예시문이 들어있는 거죠. Tom Anne has blue eyes 같은 예시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이걸 줬어요. 예시문을 주고. 하지만 요건 안 줬어요. 기능 이름은 안 주고 안 알려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무슨 기능이야? 이 예시문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뭐야? 해서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본 거죠. 맞추면 예시문과 이 기능이 좀 잘 매칭이 되네. 안 맞추면 뭔가가 우리가 더 탐구할 점이 있는 거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 예시문들 간에 일관성이 있는지 방금 준 예시문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91개 기능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예시문만으로도 83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해석했다. 사실 예시문만 주고 저한테 만약에 누가 예시문만 주고 이거 무슨 기능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이 되게 미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맞춰요? 그냥 그죠? 근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예시문만으로도 기능을 맞췄다는 것은 그래도 좀 관련성이 높다.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고, 얘도, 챗GPT도 교육과정 문해력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적절하다. 그런데, 83개는 맞았는데, 8개가 약간 아리까리한 거였죠. 8개 분리해보니까, 저희가 좀 기능 명칭에 있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명칭 해석에 좀 유의할 것, 예시문 활용에 유의할 것,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저희가 명칭 해석에 유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줬더니 하넴의 응대하기라는 예시문이 있어요. Calm down, I feel the same way 이렇게 같이 화내는 거죠. 나한테 화내지 말고 우리 같이 저 사람한테 화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하넴 응대하기를 얘한테 주고 이거 무슨 기능이야 물어봤더니 하넴의 응대라 대답하지 않고 분노를 진정시키고 담화를 공유하는 기능이다 대답을 했어요. 사실 하넴의 응대하기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넴의 응대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냥 눈을 감고 하넴의 응대하기 그러면 우리 드는 생각은 나도 맞불 작전 내가 더 화내기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저만 성격이 좀 이상한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지? 왜 그러지?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진정을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하넴의 응대하기가 이 명칭을 해석할 때 맞불 작전이 아니라 이제 달래는 작전이라고 우리가 교육자가 교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칭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예시문들 많잖아요. 예시문들 이렇게 덩어리 있는데 약간씩 다른 것들 좀 찾아보니까 차이점이 약간 상황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예시문이 있었고 하나의 기능이지만 또는 의미에서 또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예시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떤 상황에 보면 이 두 가지 예시문을 했을 때 약간 다른 기능 같은데 약간 상황이 다르다. 첫 번째로는 I wish I could는 약간 불가능한 상황을 좀 약간 전제하는 것 같고 I'm looking forward to는 예정된 일에 대해서 쓰는 것 같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은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 to sum up, in short, in brief 같은 것은 요약하기인데 to sum up은 뭔가 포괄적인 의미를 제시하는데 대신에 in short, in brief는 반대로 좀 짧게 간결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챗GPT가 제안을 해줘서 저도 그전에는 이걸 볼 때는 요약하기 이거 있네 바람, 소망, 표현하기 이게 있네 이렇게 하다가 얘가 얘기를 해주니까 맞아 그러면서 뭔가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고 제 교육과정 문해력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 활용과 이제 추후 개발, 수정 그런 것에 어떤 시사점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또 챗GPT가 교육과정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좀 더 관심이 있으실 사례인데요. 이제 교사학습 활동과 이제 자료 개발. 이거는 무궁무진하죠. 끝이 없는 거죠.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이거부터 더 잘 가르쳐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교육이라는 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지 영어 대화하기, 영어 학습 목표 및 계획 세우기, 영어 이야기책 만들기,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하기라는 예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대화죠. 문자로 나눈 대화입니다. 챗 GPT랑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 얘기하다가 등산했다. 그럼 얘 물어보죠. 간식, hiking snacks or drinks that you like to bring with you on your hikes. 그리고 제가 삶을 달걀을 모르진 않지만 학습차인 척 한 거죠. 지금 이때 how can I say 삶을 달걀 in English 할 때는 제가 이 순간에는 이 챗GPT를 사전으로 쓴 거죠. 그 전까지는 대화 상대로 쓰다가 잠깐 제가 얘를 다르게 쓰는데 얘는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 하니? 난 너의 대화 상대자야. 그렇게 안 하고 사전으로 쓸 기능을 충실하게 합니다. boiled eggs. 그리고 나서 전 다시 챗GPT를 대화 상대자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학생들 생각할 때 학생들이 이제 표현적인 부분에서 계속 스케이프홀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까 썼던 말, 챗GPT가 썼던 표현을 좀 가져와서 자신의 대사를 구성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사전으로도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문법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략적으로 지도할 수 있겠죠. 대하다가 단어 막히면 사전처럼 써 이렇게 하면 되고 또는 어떤 식으로 구조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얘가 썼던 패턴을 좀 빌려서 말해봐 이렇게 전략을 주면 학생들이 계속 대화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문자 대화고요. 이제 음성 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화입니다. 둘 다 가능하고,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는데, 프롬프트는 무궁무진해요. 참고용으로 제가 이제 문자형, 음성형이 있습니다. 챗GPT는 기본적으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얘가 너무 말 많이 하면, 나는 지금 말하기 연습하고 싶은데, 자꾸 듣기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죠. Say one or two sentences. 그리고 기다려. wait. 이렇게 하면 짧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형, 음성형 프롬프트 예시고요. 이 안의 내용은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언제까지? 50분까지인가요? 빨리 끝날 것 같네요. 그 학습 목표 세우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상황을 제가 생각했어요. 저를 스스로 저한테 이제 초등학생을 약간 제가 저 스스로를 초등학생으로 만들고 쓴 거예요. 얘는 영어가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고 자신의 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하다. 챗GPT는 영어 학습 제 상담가다. 근데 얘는 원대한 꿈이 있어요. 의사. 그렇죠? 원대한 꿈이 있는데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데 영어가 왜 필요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영어를 왜 해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필수입니다. 많은 논문과 연구들이 다른 나라의 환자들과 국제적인 시각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읽는데 약간 진짜 설득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학생들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구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물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와서 의사 되고 싶다고? 의사 영어 진짜 중요해. 영어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야지. 그런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그렇죠? 묻지도 않는데 막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게끔 함으로써 조금 학생들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난 얼마나 영어를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안 알려준 거예요. 계속 안 알려줘. 알려줘. 뭐라고 안 할게.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 얘가 알려줬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토플 90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이 토플 90점을 안 와요. 그래서 토플 90점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렵게 대답해서 너무 어려워. 나 초등학생이야. 너무 많이 알려줘. 너무 힘들어. 3개만. 하루에 몇 시간씩 했더니 이렇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약간 이제 과정인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학생들이 밟는다는 것이, 물론 초등학생이 직접적으로 챗GPT랑 대화를 할 수 없죠. 법적인 문제로, 그렇죠? 언어적인 문제로. 하지만 부모와 함께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좀 이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피로도 느끼고, 목표도 설정하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의 일방향적 잔소리가 아니라 나의 궁금증에 대한 챗GPT의 성실한 답변. 그래서 목표 및 계획의 수립과 수용, 거부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에이전시, 자기 주도성이 발휘가 되겠죠. 학생들은. 그래서 이 교수학습 전략으로는 특히 뭐 초등학교는 좀 어렵겠지만 그 연령 제한 때문에, 하지만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학년도 초반에 교육학습 설계활동 실시할 수 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사가 같이 이렇게 한다던가, 또는 교사가 챗GPT에서 뭐 API 키를 받아서 한다던가, 또 다른 이제 연령에 맞게 안전하게 제공되는 챗GPT와 유사한 그런 생성형 챗봇과 대화하는 방법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년 초에.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좀 공유하고 계획도 공유하면 좀 수업 방향이, 교육의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야기책 만들기입니다. 챗GPT한테 이야기를 만들어줘, 제목도 만들어줘. 그리고 달리한테는 이야기 표지도 만들어줘. 그리고 뭐 교사가 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할 수도 있고, 만드는 거죠. Lily and the Little Bird, A Heartwarming Forest Adventure라는 책을 작년 4월에 만들어줬어요. 달리2 때는 같이 연동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달리2에 따로 가서 이런 이야기책에 표지를 만들어줘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또 만들었어요. 표지가 훨씬 나아졌죠. 작년 4월이고 이게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약간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지?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네 번째는 이제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하기입니다. 아까 발표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석사 전공이 경영교육대학교의 석사 전공이 AI 융합 영어교육 전공으로 바뀌면서 그래도 이제 시작하니까 같이 한번 책을 쓰자 해서 같이 이제 교수님들마다 한 챕터씩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챕터 시작에다가 그 챕터를 좀 잘 나타내는 이미지를 넣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가 그래도 챗GPT가 이미지를 잘 만드니까 내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너무 좋겠다 해서 얘한테 저는 이제 AI 챗봇 영어 교육 그런 챕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6컷 만화를 좀 만들어줘. 말하기, 평가, 칭찬 그런 게 들어가게 해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뭔가 이미지는 밝고 좋은데 확실히 이런 언어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건 아직 많이 미흡하고 오타도 굉장히 많고 그렇고 또 이제 손 같은 게 오류가 많아요. 이렇게 손 3개죠. 하나, 둘, 셋. 오류도 많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 다 덮고 그다음에 여기 손도 덮고 여기 잘 나와서 붙여놓고 덮고 그리고 여기다가 시나리오도 제가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썼죠. Illustration, ChatGPT, Script Writing, Dr. Song이라고 써서 이제 공동 작업임을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이 과정이 금방 했어요. 한 20-30분이면 되는 과정이었는데 굉장히 저는 이 결과물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제 카톡 프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하지만 얘가 말풍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거 여기다 말풍선을 넣어야 되잖아요. 넣었는데 되게 뭐랄까요 재밌으면서도 좀 묘하고 이 표정도 봐야 되고 상황도 봐야 되고 얘가 언제 나오고 언제 안 나오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나리오 구성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학생들하고 해도 되게 괜찮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 학생들이 자 우리 오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만화를 만들어 볼까 만든 거죠. 교사가 프롬프트를 넣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모든 묘를 보여서 이 빈칸 너희들이 만든 상황에 이제 이미지가 나왔다. 만족하니 싫어요. 또 만들고 싫어요. 또 만들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풍선 채우고 그런 과정도 좀 창의력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부분도 충분히 들어가죠. 그런 것들 손 지우기 이런 거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건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쓰는 과정이 재밌었어요. 학생들도 재밌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멀티미디어 자료 시작하기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수준 또 중학교 고학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두 사람의 대화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Hey, have you ever noticed that we see things differently? What do you mean? Well, like our eyes see different things and our brains put them together. Huh? I don't get it. Like some cells in our brain care about shape, but not color, and other cells care about color, but not shape. Oh, I think I get it now. So, we don't see everything about something all at once. Yeah, exactly. It's like our brain puts it together like a puzzle. That's so cool. I never knew that before. 만약에 운에 이제 시각적 장치가 있다면 그 내 세포 중에 일부는 형태를 담당하고 내 세포 중에 일부는
색깔을 담당하고 깊이를 담당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아무래도 몇 번일까요? 1번이겠죠? 1번일 것 같아요. Separate and independent. 따로따로. 그렇죠? 너는 형태만 봐. 나는 색깔만 볼게.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2023년도 수능 영역 지문을 줬어요. 여기 보면 제목 있죠. 글의 제목. 이걸 대화 제목으로 바꾸고 이것을 얘한테 챗GPT한테 이거를 대화문으로 바꿔줘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화 내용과 적절한 이미지를 또 검색도 해서 네이버 클로빙에다가 놓고 그 대사도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대사가 있어요. 그렇죠? 뭐 Hey, have you? Why? Well, like you're out. 이게 있죠. 밑에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조정하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온 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건 구글에서 검색하고 막 짜집기 한 건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발표 준비하다가 이거 다시 이미지 다시 만들면 더 좋겠다 하고 얘한테 대화문 알려주고 내가 이 대화문에 맥락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를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훨씬 낫죠?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서 제가 좀 쉽게 그려줘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얘를 마음껏 부리시면 됩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서비스는 이제 유료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4.0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 가치라면 충분히 지불해도 저는 뭐 가능하겠다. 또는 학교 차원에서 좀 선생님들께 어떤 학교는 학교 계정으로 이렇게 유료 하나 해서 선생님들이 공정으로 쓰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여러 컴퓨터에서도 돌아가나 봐요. 물론 개수 제한은 시간이나 날 단위로 몇 개 이미지 생성 그런 것이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에서 AGI로 진화 중이다. 그래서 G라고 하면 제너럴이라서 여러 가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처리뿐만 아니라 미술의 영역, 수학의 영역, 과학의 영역까지 하나의 AI가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이미지는 챗GPT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초등 영어 교육, 또 영어 교육의 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더 빠르고 쉽게 하는 것이 진화라고 생각하고, 그죠? 상상했던 것을 실현하는 것이 진화이겠죠?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상상하는 것이 이제 진화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성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